내가 대표라는 마음으로 브랜딩을 해본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해보는 거와 새로운 브랜드를 내 가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브랜딩을 해보는 거와 현실적인 상황을 잊고 좀 더 마음껏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펼쳐놓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브랜딩 기획을 위한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운지라는 아이웨어 커머스에서 브랜딩 디렉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네이버, 19cm, 스타일쉐어 등등에서 총괄하기도 했고 브랜드 마케터로 일도 했던 전우성이라고 합니다. 스타일쉐어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걸 캠페인화했던 너다움을 응원해라는 캠페인이 있고요. 제가 속한 이제 브랜드가 라운지인데 라운지가 인지도가 굉장히 없었는데 지금의 인지도까지 만들기 위해서 이 브랜드의 핵심 경험을 정의를 하고 이 핵심 경험을 결국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소비자한테 알리는 과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을 했고 기존에 0이라고 생각했던 브랜드 인지도를 현재는 1 정도까지 올린 뭐 이런 거라서 라운지는 프로젝트 하나를 얘기하기보다는 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재정의를 하고 이것을 리브랜딩한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예요. 되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는 회사의 상황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어떤 회사는 본인이 열심히 마케팅을 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제품으로만 인지하지 브랜드로만 인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런칭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덜고 싶다 이런 분도 계셨고 우리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브랜드의 확장이라든지 비주얼을 개편하거나 할 때 의사결정의 기준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브랜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브랜딩의 효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를 좋아하는 팬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를 좋아하는 팬들이 주변에 홍보해주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저는 브랜딩의 목적이 얼추 아는 100명보다 열광하는 1명을 만든다라는 게 브랜딩의 목적이라도 책에 쓰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프라이탁 얘기를 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제가 2004년 정도에 프라이탁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알게 된 계기도 저희 팀의 동료가 야 저기 독일에 이런 가방이 있는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하면은 유럽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트럭의 타프천을 이용해서 업사이클링으로 가방을 만드는 곳이야. 여기는 똑같은 가방이 하나도 없고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고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브랜드의 스토리 어떻게 만들어지고 프라이탁 형제가 어떻게 만들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것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브랜드에 관심이 생겨서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막 갖고 싶잖아요.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베를린으로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프라이탁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신나게 프라이탁을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브랜드 스토리도 너무 좋지만 이 가방이 내구성도 너무 좋고요. 어느 순간 제가 프라이탁에 대한 뭔가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돼서 제가 마치 처음 프라이탁을 알 때 주변 동료한테 들었던 것처럼 그 얘기를 제가 계속 하면서 제 주변에 프라이탁을 구매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솔직히 말하면 얼추하는 100명보다 열광하는 1명을 만드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브랜딩의 목적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제가 직접 경험을 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탁을 알게 되고 프라이탁을 구매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브랜딩의 목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그냥 돈을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돈을 쓰고 뭔가 계속 광고를 하고 우리가 상품 광고를 계속 한다거나 TV 광고를 한다고 이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브랜딩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팬을 형성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게 브랜딩인데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영향을 분명히 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순환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가 올라가고 회사의 팬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좋아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인력이 모이고 그들은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갖게 되고 회사에 더 좋은 퍼포먼스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또 하나는 웹에 우리가 알려지면서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만들어지고 좋은 브랜드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거기서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단지 한 번의 브랜딩이 숫자로만 뭔가 표현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고 이런 좋은 구조를 만드는 사이클링을 돌리는 것이 결국 회사에는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구나 여러모로 라고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결국에는 브랜드 가치가 기업 가치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브랜딩이 필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니쿠퍼 이벤트는 29cm가 앱을 2014년에 런칭을 하고 사람들이 이 앱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사용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한 이벤트고요. 보통 이제 런칭 이벤트 같은 거를 하면은 경품을 되게 쪼개서 많이 주거든요. 아이패드 뭐 3대, 뭐 상품권 몇 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쫙 이런 식으로 많이 주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경품이 많으면 사람들이 실패할 확률이 낮아지니까 한번 그냥 체리피커들이 많이 움직여서 나의 경품 한번 타봐야지 라고 해서 많이 움직이거든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품으로 사람들을 목욕하고 이벤트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사실 무슨 경품 이벤트 하면 다 이런 방식일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진 않다. 우리는 무조건 다르게 해보고 싶다. 29cm라는 브랜드가 아직 그렇게 크게 인지도가 있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른 방식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도 다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다름이라는 키워드에 집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경품들을 많이 주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단 한 명한테 큰 선물을 주자라고 정했고요. 그것을 이제 차로 결정을 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니쿠퍼라는 브랜드가 그 당시에 커뮤니케이션 했던 슬로건이 Not No More이라는 슬로건이었어요. 그게 29cm가 가고자 하는 슬로건의 방향과 매칭이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이제 우리가 TV 광고도 셀러브리티들 할 때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우리 브랜드하고 맞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경품에서 차를 선정을 할 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브랜드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미니라는 브랜드가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활발한 브랜드예요. 그거를 또 어떻게 하면 다르게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 차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차를 구매해서 저희가 저의 스타일로 다 커스터마이징을 했거든요. 뭐 크롬 라인을 준다거나 사이드 미러를 바꾼다거나 그다음에 안전벨트에 저의 슬로건을 뭐 적는다거나 해가지고 이 차를 완전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미니쿠퍼를 증정한다라는 걸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게 이벤트 하면 재생효과금 이슈가 있어요. 경품의 22%를 재생효과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차는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내야 되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 역시도 회사가 부담하는 걸로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그 당시에 재생효과금까지 브랜드가 부담해주는 케이스는 없었어요. 뻔한 경품 이벤트를 굉장히 뻔하지 않고 우리 식으로 굉장히 잘 기획을 해서 진행했던 이벤트가 미니쿠퍼 이벤트였고 1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서 당첨이 된 분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더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딴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하면 기억에 남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름으로 담았고요.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차를 그냥 뜩 갖다 주는 게 아닌 29cm 배송 박스하고 똑같은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걸 전달하는 모습까지도 그대로 필름에 담아서 바이럴 요소로도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이벤트의 임팩트에 대해서 아직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대표라고 생각하고 한번 브랜딩을 머릿속으로 펼쳐보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과감한 도전이나 과감한 생각을 많이 못해요. 왜냐면은 이런 거 트라이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예산에서 될까? 남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대표라는 마음으로 해보면 사실 그런 것들이 싹 없어져요. 왜냐면은 대표는 소위 말해서 까임 방지권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가 얘기한 거 남들이 욕해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대표가 됐다는 마음으로 야 내가 대표라면 이런 것도 해보겠어 이런 것도 해보겠어 라는 것들이 그 리밋을 정하지 않고 그냥 쭉쭉 나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걸 하고 말고는 사실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런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상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런 브랜드를 이런 식으로 브랜딩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옷 브랜드 하나를 이렇게 런칭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가상의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브랜딩하는 방법들을 한번 내 머릿속으로 펼쳐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하는 것들도 좋은 훈련과 연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 브랜드 적용시켜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대표라는 마음으로 브랜딩을 해본다고 생각하고 기획을 해보는 거와 새로운 브랜드를 내가 가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브랜딩을 해보는 거와, 물론 머릿속으로 다 하는 거긴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잊고
좀 더 마음껏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펼쳐놓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브랜딩 기획을 위한 습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면 오래도록 사랑받는 브랜드를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자. 누구나 오랫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귀결이 됐어요. 첫 번째는 그만의 개성, 그만의 매력이라는 거고요. 내가 어느 대상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남들은 갖고 있지 않은 그만의 다른 차별점이라든지 그만의 매력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좀 남들보다 좋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말함에 있어서의 굉장히 위트와 센스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만의 매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한결같은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만의 매력으로 느꼈던 모습들이 어느 순간 봐도 언제 봐도 그런 것들이 계속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의 지속성과 일관성이라는 거와 키워드를 같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자기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의 매력 포인트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방식은 다르고 그들이 표출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일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늘 그 사람을 언제 보건 간에 그 매력 포인트가 발산이 돼야 되고, 그게 그 사람이 뭐를 하건 간에 그 안에서 내가 그걸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만의 끊임없는 꾸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 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나한테 느꼈던 마지막 인상이 좋지 않으면 그게 반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피크핸드 법칙이라고 또 있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는 모습이 저 사람의 모든 행동의 모습들이 다 함축이 돼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인상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강렬한 인상과 그 사람의 엔드포인트,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상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만의 매력, 그 다음에 한결같은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마지막 포인트에 있어서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도 마지막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꾸준히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으로 치환했을 때와 같이 그 3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이제 그걸 제가 책에다가 또 기록을 하기도 했죠. 프로의 미션은 사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브랜드,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브랜딩의 목적에 있어서 얼추하는 100명보다 열광하는 1명을 만드는 브랜드로 키워가야 되는 게 일단 제 단기적인 목표이겠고요. 장기적인 미션이라고 보면은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만의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서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 저도 아까 좋은 브랜딩 기획을 위한 습관들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상하는 그런 습관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몇 개의 지금 브랜드가 있고요. 그 몇 개의 브랜드들이 브랜딩을 하면서 막 날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결과적으로는 제 장기적인 목적은 나만의 브랜드를 내가 만들어서 멋지게 브랜딩을 하고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하고 엄청난 팬을 만드는 게 결국 브랜딩 디렉터로서, 브랜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최종의 목표가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느 브랜드에 몸담고 있거나 거기서 브랜딩을 고민을 하시거나 새롭게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일 텐데, 사람들이 왜 우리 브랜드를 알아야 되는지, 우리 브랜드가 세상에 없다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할 점은, 가장 아쉬워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되게 충분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야 되는 리즌 투 와이라면 그것이 우리만의 강점이 될 수가 있고, 그 강점이 우리가 세워지고, 그 강점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초석이 될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그것을 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의 강점과 이 브랜드다운 모습으로 더 뾰족하게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브랜딩의 시작을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브랜딩의 시작을 나다움, 이 브랜드다움을 만드는 것이 브랜딩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 브랜드가 세상에 없다면 사람들이 불편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